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교포이고 주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친북 성향의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선물을 줬다 이렇게 하면서 폭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처음부터 준비한, 그것도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가 시계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요걸 함정 취재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와 이 MBC 이걸 보도한 쪽은 MBC의 장인수라고 해서 지난번에 검은 유착 보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를 엮어가지고 검은 유착이다 했는데 결국 그게 가짜였습니다. 무죄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명수하고 장인수가 연결돼가지고 과거에 김건희 여사의 이명수가 7시간짜리 녹취를 해가지고 그걸 MBC에 장인수에 줘가지고 장인수가 이걸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MBC 장인수와 유튜브에 이명수 기자가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이명수가 최재형 목사에게 시계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하면서 이걸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라. 그렇게 해서 이 최재형 목사는 아버지 김건희 여사의 선친인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하다라고 하면서 만나게 해달라. 그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한 20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선물을 딱 내밀고 그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선물 줬다 이렇게 지금 폭로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는 이거를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 선물 같은 이런 것들은, 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얻어된 이 함정을 팔아놓고 취재를 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MBC 장인수,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지난번에도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한 것이 이명수, 거기다가 또 MBC 보도 기자가 장인수, 이번에는 목사 한 사람 더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이제 12월 달에 발의돼 가지고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걸 맞춰 가지고 이게 지난해 9월 달에 촬영해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이 공작을 해온 것으로 보여서 정말 깜짝 놀랄 충격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제 29일날 MBC의 제3노조가 이 전모를 밝혔습니다. 이 전모를 보면은 정말 이들이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MBC는 이렇게 처음부터 함정 취재를 목적으로 접근을 했고 이명수가 배후 조정을 했다. 이렇게 MBC 제3노조는 폭로했습니다. 결국 그 명품 가방과 화장품은 자, 극자 유튜브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돈으로 산 것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초소형 시계 몰카도 이명수 기자가 돈으로 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청탁을 할 목적도, 공직자에게 대가성 금품을 줄 목적도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거나 대가성 금품을 줄 게 아니라 촬영용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싹 함정을 팠다는 겁니다. 오로지 영부인이 명품을 받으면 촬영을 해가지고 고발 보도하고 욕보이는 아주 악의적인 목적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선물 공여는 불법적으로 대통령 경호구역에 침입해서 잠입해서 교묘히 짜놓은 각본에 따라서 영부인을 방심하게 해서 선물을 건네고 촬영에 성공하도록 한 계획적인 범죄라는 겁니다. 자, 각본대로 촬영해서 수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영부인 특검법 공세와 총선에 맞춰서 방송에 나가자 그 다음날 민주당에서는 김영란법 위반이다 했다가 이제는 뇌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 또한 이명수 그리고 장인수 기자 거기다가 목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합시한 그런 공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 이런 한심한 음해 공작에 공영방송 MBC 기자가 사표를 던지고 나가서 진행을 하고 유튜브에 한자리 하고 있으니까 MBC가 왜 이렇게 망가졌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동안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가 연대해가지고 영부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동의 없는 통화 녹음 공개는 음성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당한 취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건은 이명수가 불법 녹취 2라운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이명수의 코치와 사주를 받은 최재영 목사가 몰카를 들고 경호 라인과 보안 검색을 무사히 통과하고 부친과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선물을 건네면서 경계를 허물어뜨린 다음 불법적으로 영부인의 음성과 초상권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해서 보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장인수라는 자는 함정 취재면 어떠냐, 불법 녹취면 어떠냐, 이 공익적 목적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함정 취재가 문제인 것은 어떠한 불법도 일어나지 않는데 언론사가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고 걸리기만을 기다리면서 불법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의 소리가 과거에도 뭐 응징 취재라고 하면서 곳곳에 사회 유명 인사에 쳐들어가 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그렇게 찍어 가지고 화제를 만들고 이러고 자기 진영으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는, 자, 그렇게 해서 백은종은 지난번에도 의사협회 응징 취재, 또 유석춘 교수 모욕하고 또 폭행했다고 해서 지금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곳에 지금 MBC 기자가 동원됐다는 건데, 자, 그런데 MBC도 정말 여기에 같이 공조한 걸로 보입니다. 자, MBC 장인수 기자가 방송 당일인 27일 날 MBC로부터 오원 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6일 전인 11월 21일 날 사표를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사 게시판에 게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6일 전에 사표가 수리됐지만 회사 게시판상에 인사 발령 통보는 유튜브에 서울의 소리와 스픽스 방송이 나왔던 그날 27일 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 발령은 일종의 처분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공표가 있어야 유효한데, 근데 장인수의 사표 수리가 인사 발령 게시된 것은 27일입니다. 방송 나온 그날인데 법률적으로는 장인수가 27일 인사 발령이 뜨기까지는 유효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MBC가 그 전에 사표를 냈지만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 보도국에 출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봐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때 우리 직원이 아닌데 이미 사표를 썼는데, 그렇게 하면서 장인수가 회사 MBC 장비를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편집기라든지 그런 걸 써가지고 요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 하는 의혹을 MBC 제3노조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표 수리 6일 뒤에 발령 통보가 뜨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이렇게 방송 시점에 맞춰서 어원 처리가 개시된 이유가 뭘까? 장인수가 서울의 소리와 스픽스와 같은 매체 같은
국자 유튜브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의 몰카 취재 방송을 한 것이 MBC 기자의 신분으로 MBC 영상과 장비 인력을 동원해서 제작한 영상물이라는 것을 비난을 피해가도록 이렇게 MBC가 그렇게 편의를 봐줬다. 그러니까 사표를 미리 받아 놔놓고 나중에 그 사표 받은 그 시점에서는 촬영을 다 하게 만들고 나중에 보도하고 난 뒤에 그때 이미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사표 썼습니다 하는 거는 그 사이에 MBC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장비를 다 썼다는 겁니다. 둘째로 장인수가 사표 낸 소식이 사내에 일찍 알려졌더라면 아마 장인수의 김건희 여사 취재와 관련해서 소문이 밖으로 퍼져나갔을 것이다. 결국 김건희 여사가 그것도 방송하면 안 된다, 가처분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표를 내놔놓고 사표를 냈다, 사표 냈다 소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표를 내놔놓고 사표 냈다 소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회사 MBC는 장인수의 사표를 수리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으면서 건조물 침입 함정 취재로 얻은 영상을 유튜브에서 기습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조력을 했다라고 MBC 제3노조가 폭로했습니다. 자, 그래서 MBC와 장인수 그리고 극자 유튜브 거기다가 목사까지 지금 공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MBC도 도와주고 그리고 장인수와 이명수는 오래전부터 이런 공작성 취재를 많이 해왔던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의 소리와 MBC와 그리고 이 종북 목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요 축을 만들어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 그리고 총선이 다가와지자 드디어 또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고 계속 공세를 하고 있다. 자, 지금부터 내년 총선까지 한 5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번에 터뜨린 거 말고 또 있다는 겁니다. 또 앞에도 또 그 앞에도 뭐 몇십만 원어치 물건을 사서 갖다 줬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과감하게 이들은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발언을 관련해 가지고 자막을 조작해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실 안에 들어가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 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촬영했다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우 이 보안 문제, 이 보안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도 문제가 많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뒤에 뭔가 받치고 있던 세력들이 있다. 이 세력들이 있다 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입니다. 자, 이 대한민국 체제가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온갖 무리들이 지금 이 준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뭐 앙컷 발언도 하고 탄핵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고 선거가 가까워지자 공작을 통해서 자 이렇게 공적인 공영방송과 유튜브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종북 세력들 더 크게 보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봐서 한통속이 아닐까. 지금 정말 무시무시한 업무가 대한민국에 횡행하고 있다는 점 우리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당국도 여기에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해서 철퇴를 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